수술실 전광판에 고성희라는 이름이 떠있는 그 순간 지은호가 박성재를 똑바로 보더니 아주 조용히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으로만 있을게요 라고 말해버리는데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의 가슴을 그대로 찢어놨어요. 박성재는 늘 가질 수 없는 건 없다는 얼굴로 살았잖아요. 박진석의 외아들로 태어나 원하는 건 돈으로든 힘으로든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도 관계도 결국 자기 쪽으로 당겨올 수 있다고 믿어왔고요. 그런데 지은호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붙잡아도 안 잡히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웃는 척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리자 지은호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자신이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걸 알면서도 지금 끊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날 걸 알아서 버티는 중이었거든요. 지은호의 시선은 자꾸 전광판 쪽으로 갔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이 떠있는 그 글자가 병원 공기의 온도를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어떤 여자였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간악했는지, 누군가의 약점을 손에 쥐면 끝까지 조여오는 사람이었는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지혁이 들어간 수술실 앞에서 기증자로 떠있다니요. 지은호는 몸이 떨려서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숨을 한번 삼키고는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지금 이 말 꼭 해야 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요. 말은 부드럽게 했는데요. 눈빛은 칼 같았어요.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나 때문에 더 망가지면 안 돼. 이지혁도 박성재도 다 더는 안 돼. 박성재는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별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지혁이 수술대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요. 그 와중에 지은호까지 떠나겠다고 말해버리니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박성재는 다급하게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다가 자신이 너무 세게 잡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천천히 놓았어요. 놓는 순간이 더 아프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아. 박성재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칠게. 뭐든 내가 다. 그 말에 지은호는 더 힘들어졌어요. 박성재는 늘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그게 사랑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박성재가 배운 방식이기도 했거든요.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 해결하고 덮고 사주고 껴안고 통제하는 방식. 지은호는 그 사랑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달콤해서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숨을 길게 내쉬고 박성재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어요. 오빠는 오빠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밟고 나를 얻으려고 오빠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런 거. 그 순간 멀리서 이지혁의 가족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가장 앞에 있었고요. 이상철은 정년퇴직한 뒤에도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 그대로였는데요. 오늘은 그 단단한 얼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있었고 손을 부여잡은 채 정신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친할머니 조옥래는 연세가 많아도 눈빛이 또렷했는데요. 외할아버지 김장수의 팔을 꽉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자 공기가 더 팽팽해졌어요.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도 뒤늦게 나타났는데요. 늘 무기력해 보이던 이지환이 오늘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박영라 쪽 사람인 동시에 이지혁의 가족이기도 해서 그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까지 뛰어왔습니다. 이수빈은 평소 밝고 계산적이고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런 말장난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수빈은 전광판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더니 입술을 떨면서 엄마 김다정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고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기증자야? 김다정은 대답을 못했어요. 이상철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조옥래와 김장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옥래는 예전부터 사돈인 김장수와 절친이었고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의 집안사를 거의 다 알고 지냈잖아요. 조옥래는 이상철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상철아, 이건 그냥 일이 아니야. 그 말이 이상철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상철은 늘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정직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자리였어요. 이지혁의 심장은 망가져가고 있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고 그 결단의 중심에 고성희의 심장이 놓여 있다니요. 이상철은 흔들리면서도 애써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병원 복도 끝에서 웃는 소리를 냈어요. 고성희의 딸 박영란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차분한 얼굴로 걸어오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늘 보호 속에서 자랐고 엄마 고성희의 통제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박영란은 전광판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뜨면 이제 다들 알게 되는 거죠. 박성재가 박영란 쪽으로 확 돌아봤어요. 영란야, 너 알고 있었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대답 대신 잠깐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박영란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고성희 밑에서 자라며 사랑을 사랑으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연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박진석이 나타났거든요. 박진석은 기업가답게 언제나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얼굴에 통제가 아니라 분노가 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전광판을 보고 잠깐 굳었다가 곧바로 주변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박성재에게 다가오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박성재는 박진석의 말투에서 아들 걱정이 아니라 상황 정리의 냄새를 맡았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정말 친구로 생각했잖아요.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돈 많은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진짜 마음으로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지 고성희는 어디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걸 숨기려고 더 차갑게 굳혔고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이 박성재를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는데요. 이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통제가 안 됐습니다. 알 필요 없는 일? 아버지는 늘 그랬죠. 누가 다치든 누가 죽든 알 필요 없다로 끝냈잖아요. 그때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박성재를 붙잡으려 했는데요. 박성재는 박영란의 손길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한 발 물러섰어요. 박영란은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박성재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 박영란은 박성재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짜 증오를 봤어요.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그 예고편의 그 말처럼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되게 닮으셨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그 여자라고 말한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진석은 늘 고성희의 욕망을 이용하고 때로는 고성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박성재의 말은 그 착각을 정면으로 찢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어서 숨을 떨며 말했어요. 고성희가 사람 망가뜨리는 방식 아버지도 똑같이 하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다 도구로 보고. 박진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늘 감정을 이길 때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지면 안 되니까 박진석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성재야,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다. 그 말이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자리에서도 체면을 먼저 챙기는구나.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건 설득이 아니라 폭로라는 걸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 지은호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은호의 시선이 수술실 문으로 고정됐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고 담담히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심장이 망가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는 지경이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중 한 명이 박성재였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얼마나 완벽한 척 버텨왔는지 알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 왜 혼자였냐고, 왜 말 안 했냐고.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알았어요. 이지혁이 말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 수술실 쪽에서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뛰어나와 누군가에게 무전처럼 말을 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만요.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고요. 이상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옥래는 손을 떨면서도 김장수의 팔을 더 꽉 잡았어요. 김장수는 이미 아내를 잃은 사람이잖아요. 김장수는 손녀 같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이런 자리 또 오면 안 되는데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이 혼자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던 흔적이 떠올랐어요. 이지혁은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렸는데도 이지혁은 야 나를 내버려둬라고 했던 겁니다. 이지혁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완벽해야만 자신이 버틴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완벽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다시 바라봤어요. 박성재는 아직도 아버지 박진석과 눈싸움 중이었고 박영란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알았어요. 지금 내가 박성재를 붙잡으면 박성재는 나를 핑계로 더 깊이 들어간다. 아버지와의 전쟁도 이지혁을 지키겠다는 집착도 결국 나를 얻기 위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다가가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말했어요. 오빠,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에요.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동시에 지은호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도 봤어요. 지은호는 강한 척했는데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떨림을 보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이지혁 때문이야?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선배로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복잡한 감정을 삼키고 결국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선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빠가 오빠 자신을 망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박성재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늘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는데요. 사실은 사랑 앞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자존심이 세고 상처받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늘 먼저 쥐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지은호가 손을 놓는 방식으로 박성재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이 너무 굴욕적이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박진석이 박성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자.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다 끝이다. 박성재가 박진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끝나게는 못할 줄 알았죠. 박성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아주 낮게 그러나 박진석만 들리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낼 거예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박영란도 봤어요. 박영란은 갑자기 엄마 고성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희는 늘 끝내려면 확실하게 끝내라고 가르쳤고요. 박영란은 그 기억이 싫어서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박진석의 눈빛이 그 엄마와 너무 닮아 보였습니다. 박영란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박성재를 불렀어요. 오빠 제발. 그때 박성재가 박영란을 돌아봤는데요. 박성재의 눈에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낯선 거리감이 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란을 동생으로 아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렸잖아요. 박성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오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고성희의 이름이 떠 있는 이상 그 가족의 그늘은 모두에게 덮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듯 말 듯한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이지혁이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남은 나의 시간 동안 선후배라도 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이지혁은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그 부탁은 사실상 내가 곧 떠날 수도 있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선배로 남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선배로 남는 게 마지막 일까봐 무서웠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선배? 그 말이 박성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박진석이 무슨 짓을 했든 고성이가 어떤 사람이었든 다 끌어내야 한다. 박성재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의 손이 떨렸는데요. 박성재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게 박성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아플수록 더 움켜쥐는 것. 한편 이지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보디가드로 일하면서 박진석 집안의 공기를 너무 많이 봐왔고요. 이지환은 한때 연애에서 배신을 당한 뒤 의욕이 꺾여버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난 상관없어처럼 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지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은 늘 혼자였구나. 나는 형 옆에 있었던 적이 있나? 이수빈도 옆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계산적인 사람이라 감정에 휘둘리는 걸 싫어했지만 오늘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수빈은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오빠가 죽으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게 사랑이기도 했고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을 참으면서 이상철에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뭘 해야 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정직함으로 가족을 지켜왔다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직함이 가족을 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상철은 자신이 약해지는 걸 싫어했지만 오늘만큼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다정은 이미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냥 우리 애 살려달라고 빌자. 그때 조옥래가 낮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조옥래는 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조옥래의 말에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성이 그 사람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그 말이 박영라의 귀에 들어갔고 박영라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엄마가 끝까지 뭔가를 남기고 떠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고성이는 늘 내가 없어도 내 그림자는 남는다는 듯한 사람이었잖아요. 박영라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가면 엄마의 그림자까지 이지혁에게 붙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영라는 자신의 상상을 스스로 비웃으려 했는데요. 그게 비웃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남은 시간이 정말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였고요. 박성재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지은호를 한번 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눈빛에서 무모함을 봤어요. 박성재는 분명 또 혼자 뛰어들 겁니다. 자신을 던져서라도 결과를 만들려고 하겠죠. 지은호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면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끝까지 붙어주고 싶었는데요. 그럴수록 박성재는 더 무모해질 테니까요.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빠, 제발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이 너를 살려주게 해줘.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박성재에게 좋은 사람이란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게 지은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상황을 보고도 의사에게 묻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언론에 새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박성재가 폭발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다시 던졌어요. 아버지, 진짜 그 여자랑 똑같아요. 박진석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고요. 박성재는 그 살기를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굿바이 박. 끝났다. 박성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박성재가 무엇을 전송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는데요. 다만 박성재의 표정이 말해줬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그 알림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직감했어요. 박성재가 무모한 짓을 시작했다는 걸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야, 나를 내버려둬.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어요. 예전에 이지혁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날 내버려둬. 두 사람 다 사랑받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화는 지은호가 박성재를 놓는 방식으로 지키려는 마음과 박성재가 모든 걸 걸고 박진석을 끝내려는 무모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동시에 박진석이 고성희와 닮아가는 순간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가해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이지혁은 수술실 안에서 생사의 줄을 잡고 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정직함만으로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지환은 형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움직일 결심을 하며 이수빈은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오빠를 붙잡으려 합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두 집안의 오래된 인연 속에서 숨겨진 단서들을 꺼내려 하면서도 아직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순이는 병원 소식을 전해 듣고 가게를 내팽개치고 달려오려 하고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또 너만 다 짊어지냐며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뒤따라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의사가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기증자 관련 서류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와 박성재와 박진석과 박영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리는데요. 고성희의 죽음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새 시작인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